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규 장시각에 좀 바로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 녹화 시각 기준으로 오후 1시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죠. 7월 23일 수요일 정규 장중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주가 시세 어떤 가격적인 측면도 여러분들께 사실 좀 짚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일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강조를 드려야 돼서 오늘 이렇게 마감하기 전부터 좀 바로 이렇게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일단 현재 시각 기준으로 뭐 코스피 증시 자체도 뭔가 어떤 특색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LNF 주가 시세 자체도 일단은 견조하게 이번 7월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고 또 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주분들께서 이번 주의 일정은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시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이 ESS 시장 내용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호재로 들어닥칠 만한 몇 가지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두드러 맞았었던 가장 주요한 이슈가 이 관세인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뭔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뭔가 주식을 매수해야 하거나라는 타이밍을 봤을 때 진짜 이번 주 내지 다음 주밖에 시간이 없는 상태라서, 오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쏙쏙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쉽게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적으로 방금 전에 제가 여기 7월 25일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일정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거 공시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LNF가 지금 이제 가장 최우선적으로 소화해야 할 가장 이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이 BW죠, 여러분들. 이번 이 신주인 수권부 사채 발행에 대해서 금감원의 승인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7월 25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6월 16일 날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금융감독원이 빠꾸를 한번 시켰었죠. 이때가 이제 첫 번째 빠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공시를 제출했었죠. 그 뒤에 자진정정으로 우리가 몇 개 수정해가지고 일정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조금 땡겨가지고 세 번째 정정 공시까지 올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한 번 더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두 번의 빠꾸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난 7월 15일 날 이 마지막 정정증권신고서를 다시 한번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이 세 번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기야 하겠죠. 근데 사실상 지금 내용적으로나 뭐 어떤 분위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그게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6월 16일 날 최초로 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을 했었죠. 그리고 자진정정 또 했었고 마지막으로 제출했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요, 금융감독원이 이제 승인 허가를 해줬었다는 전제하에 이번 7월 25일부터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오케이 너네 BW 진행 한번 해봐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7월 25일인데, 사실상 가능성으로 봤을 때 지금 더 이상의 정정 공시를 제출할 일은 거의 없어 보여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지 많은 해석들도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바로 또 7월 25일이죠. 그게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제 주식 차트를 보시거나 어떤 주가적인 측면들을 예상을 하실 때 이런 일정적인 측면을 좀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거 ESS 시장 내용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렸죠. 우리가 이번에 요거 BW 요거 이제 신주인 수권부 사채 발행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LFP 사업에 진출을 하는 게 ESS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LFP 양극재에 대한 신설법인 설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ESS 시장에 가장 먼저 선진입을 하는 양극재 기업이 우리 LNF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ESS 시장은 지금 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ESS 조성 사업에 대한 그 첫 번째 사업자 선정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건데, 그 배터리 3사가 이제 경쟁에 붙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LG엔솔, SK온, 삼성의 SDI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얘네 셋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중요한 건 우리 LNF의 가장 최대 매출처가 어디예요? LG엔솔이죠. LNF의 매출 80%를 담당하는 게 LG엔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LG엔솔은 지금 LFP 양극재를 LNFP 이제 LNF 거 말고 중국 거를 쓴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 간에 LG엔솔이 선정된다라고 했을 때 LNF의 호재로 작용되는 것도 뭐 사실상 크게 의심의 여력이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SK온이 지금
지금 ESS 시장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지금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SK온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이 ESS 시장을 겨냥한 지금 가장 사업의 드라이버를 걸고 있는 게 또 SK온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SK온이 지금 LNF와 맞손을 잡았죠. 이번 LFP 배터리 사업 본격화에 있어서 ESS 시장에 진출할 때 LNF랑 또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이 선정이 되게 됐을 때 어느 누가 되든 뭐 삼성의 SDI도 사실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비공식적으로도 업무 협약 체결된 것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 나오게 되면 LNF한테는 또 호재로 반영될 것들이 이미 거의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미리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번 주 중에 선정될 가능성이 또 굉장히 유력하다 보니까 특히나 LN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시세가 여기서 이렇게 견조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시세 차익에 대한 물량이 나올 법도 한데 아직까지 7월의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고 또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자극되고 있는 것 자체도 좀 맞는 것이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 게 또 이런 일정적인 측면으로도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부합이 된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기준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LNF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에 LNF가 이런 식으로 자꾸 주가 두드러 맞을 때마다 자꾸 어떤 이슈가 있어요. 계속해서 지겹도록 들어섰던 게 관세 때문에 굉장히 많이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관세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게 되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주가는 약간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LNF가 우리 관세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LNF가 제일 많이 오를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께서 뭐를 좀 보시면 좋냐면 오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7월 23일 오늘 기준으로 속보가 나온 게 미국이랑 일본이랑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죠. 이 상호 관세가 원래 25%였던 게 15%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또 성공적인 이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본 주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지금 이렇게 이 관세를 15%로 낮추게 되면서 트럼프가 얘기를 하죠. 일본과의 합의는 위대하다라면서 만족감을 드러냈고 지금 자동차 관세 쪽도 지금 또 굉장히 개방이 많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요 주가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 일본이 1등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본 지수가 올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관세가 해결이 되면은 주식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3%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본 주식들 뭐 어떤 거 뭐 가고 지금 또 난리가 났단 말이야. 일본 주식이.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이 저런 식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한국은요. 한국만 망할 수가 없어요. 한국도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곧 있으면은 이 관세에 대한 어떤 해소 여부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니케이 일본 지수가 이만큼까지 급등을 한 것처럼 국내 지수는 아직까지 일본 지수에 뭔가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국내 지수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을 미리 사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LNF에다가 추가 매수 여기다가 물타기 물론 하셔도 돼요. 지금 보유 평균 단가가 높게 계신 분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여기다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쳐요. 지금 뭐 관세 협상이 될 것 같으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추가 매수를 61,600원에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관세가 딱 타결이 됐어요. 협상이 잘 됐어. 그러면 LNF가 이만큼 뭐 올라가겠죠. 근데 기왕이면 내가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다라고 쳤을 때 LNF에 물 타는 것도 물론 괜찮죠. 근데 다른 옆집에서 다른 종목이 LNF가 이만큼 올라갈 때 이만큼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같은 100만 원을 일단 물 타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거를 주식을 사놓고 이렇게 급등을 먹어놓고 이 시세 차익 본 거 있죠. 요걸 가지고 LNF에다가 물을 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적인 예로 가장 최근 들어서 LNF도 마찬가지지만 2차전지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리튬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사실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 지난 이 탄산 리튬 가격을 보게 되면 6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말아 올려놨었어요. 그러니까 7월 초중순 때까지만 해도 탄산 리튬 가격을 또 굉장히 이렇게 잘 유지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만큼까지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돼요. 이만큼까지는 차츰차츰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확 급등을 했었던 시기가 지난 7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14일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게 첫 번째로 하이드로 리튬이 있었죠, 여러분들. 하이드로 리튬. 이게 리튬주들 중에서도 이게 지금 리튬에 대한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한두 개 정도는 사실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 하나 정도는 좀 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지난 7월 14일 기준으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지난 7월 14일 기준으로 이렇게 1320원 부근에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가격을 잡아드린 바가 있었어요. 지난 7월 14일 기준. 그러니까 여기였었죠, 여기. 그때가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문자로 공지를 드리는데 그때가 여러분들 요거예요. 지난 7월 14일 기준으로 오전 9시 반에.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는 무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받고 알려드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게 이 탄산 리튬가 급등, 테마성 수급 예상되니까 단타관점으로 선진입해보자라고 해서 지난 7월 14일 기준으로 1320원에 잡았었던 게 하이드로 리튬이었죠. 그때가 딱 여기입니다, 여기. 1320원. 그때 보시는 것처럼 날짜 보시면 7월 14일 맞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7월 14일 기준 탄산 리튬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안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7월 18일 기준으로 급등이 나왔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7월 18일이에요. 7월 18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지금 갔었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뭐였었냐면 제가 그 전에 7월 14일 날 잡았었죠. 이때 지금 보도 나왔었던 게 중국 리튬 강산의 불법 채굴 중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공급 차질 우려의 탄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리튬을 너무 많이 생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 과잉이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급을 잡아버렸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납니다. 원래는 넘쳐 흘렀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이런 식으로 추락했었다라고 하면 이제 공급을 잡았기 때문에 수요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튬 강산 중단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확 급등을 했었고 그러면서 지난 7월 18일 기준으로 탄산 리튬 가격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었죠.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것도 7월 18일이 되기 전에 이거 한 번 정도는 사실 안고 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 지난 7월 14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이드로 리튬도 마찬가지지만 리튬 포스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다가 혹시 체결 못 하셨을까봐 같은 날짜에다가 잡아들었었어요. 이때 같은 경우도 800원에 잡아놨었죠. 그때 제가 지금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800원이 여러분들 여기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여기죠. 7월 14일 기준으로 800원이 지금 딱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쫙 그어보면 그때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 딱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리튬 포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 한 방, 두 방, 세 방까지 갔었다가 오늘 기준으로 시세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리튬 가격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그냥 고스란히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관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관세 얘기가 해결이 되게 되면 주식은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안고 가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번 주를 포함을 해서 다음 주까지 제가 지금 어차피 제가 매수할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매집주를 여러분들께도 그냥 공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거를 돈을 받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뭐 돈을 내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매집하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려봐 볼 테니까 무조건 같이 하실 필요는 없죠. 뭔지 그냥 알아라도 두시면 정보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다가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상 이제 어떤 선행 매매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자로 별도로 좀 공지를 좀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댓글창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놨어요. 링크. 요거 들어가 보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네 구독자입니다. 요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무료로 제가 매집할 종목 정보를 이제 공유를 드릴 건데 최소 저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구독자가 맞는지 인증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다음 종목은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매집을 하게 될 건지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게 될 건지 여러분들께도 좀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어차피 공짜니까 그냥 한번 이누 유프로 이놈이 뭐를 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한번 드러나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이랑은 또 다르게 이렇게 분홍색 막대기가 또 표시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기준봉 매매 기법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중 이제 고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급등을 종가 기준으로 최소 10% 이상까지는 마무리할 만큼 장대 양봉이 꽂혀야 되고 동시에 거래대금 자체도 1000억 이상까지는 최소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준봉으로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일지언정 종가에 그냥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번에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종가에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음봉 3개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지지를 받게 되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죠. 이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종가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단타 관점으로도 적용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
것들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기법서에다가 어떤 때에 매수하시면 되는지, 어떤 때에 매도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께서 좀 공부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기법서로 좀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얘기예요. 장대 양봉이랑 큰 거래 대금이 같이 찍혔을 때만 기준봉이 발생이 되니까 이걸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끔 이런 식으로 딱 설정을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어떨 때 하면 되는지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기준봉 매매 기법서 보시면서 좀 이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완전 무료입니다. 제가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무료로 이렇게 기법서까지 싹 다 받아가실 수 있게끔 다 준비해놨으니까 종목 정보라든지 모든 것들 저거랑 또 같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좀 무료로 한번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서 오늘 내용 준비한 거니까 편안하게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고 계신 영상 댓글창에다가 링크 만들어놨으니까 좀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인 것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감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한번 좀 지켜보고 있다가 추가적인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 녹화해서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